미술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심지어 아무런 관심조차 없는 사람이라도 이 작품 키스를 어디선가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키스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작품이죠. 하지만 벨베데레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실제 키스는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접해왔던 그것들과 달리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눈부신 황금빛을 발산하며 전시실 전체를 화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키스는 인류 역사상 사랑이란 주제가 가장 아름답고 순수하게 드러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엔 원작자인 구스타프 클림트와 키스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스타프 클림트는 아르누보를 대표하는 화가입니다. 아르누보는 새로운 미술이라는 프랑스어인데요. 이는 1890년부터 1910년 사이 유럽과 미국에서 널리 유행한 미술사조이며 이 시기가 클림트의 전성기인 황금시대와 거의 일치하는 건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림트의 황금시대의 백미인 키스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아르누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르누보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아르누보의 대표 작가인 알폰스 무아의 작품을 예로 보면 아르누보 이전 작품들과 달리 피사체의 아름다움이 다소 과장되어 있습니다. 아르누보의 또 다른 특징은 대부분의 모델이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작품 속 아름다운 여성에겐 언제나 화려한 장식이 함께했죠. 이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남성 중심의 사회 분위기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자연스러운 화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클림트의 작품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 또한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고 그 아름다움의 주인공은 여성이었으며 언제나 화려한 장식들이 여성의 아름다움을 배가시켰습니다. 그럼 키스의 실제 모델은 누구일까요? 미술 전문가들 사이에서 키스의 두 주인공 중 남성이 클림트라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여자 주인공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클림트의 사생활이 워낙에 문란했고 주변엔 늘 여자로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클림트는 작품의 여주인공뿐 아니라 키스라는 작품 자체에 대해 생전에 어떠한 명확한 설명이나 해설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평생 그의 삶과 작품에 대해 말 또는 글을 남기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그는 그의 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질문에 늘 나의 작품을 주의 깊게 보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했으며 그의 이러한 성향 때문에 그의 작품, 특히 키스는 현재에 이르러서도 다소의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스의 여주인공을 알아내기 위해선 이 작품에 투영된 작가의 심리를 파악해야 합니다. 차근히 키스를 바라보면 어쩐지 두 사람의 모습이 조금은 부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먼저 키스 속 그녀의 양손을 주목해주세요. 그녀의 오른손은 남성의 목덜미를 끌어안고 있으나 어딘가 불편해 보이고 그녀의 왼손은 자신의 얼굴을 감싸는 그의 손길을 붙잡고 있는 듯합니다. 이와 더불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여성의 입술입니다. 남성은 마치 그녀의 입술 대신 수줍게 볼에 키스하는 듯 합니다. 게다가 그녀의 입술은 클림트의 다른 작품들에 등장하는 수많은 여성들의 그것과 달리 유독 굳게 닫혀 있습니다. 클림트의 그동안의 여성 편력과 작품 활동을 고려할 때 이런 소극적인 남성의 모습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만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 소심한 이 남성이 클림트 자신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키스의 실제 여주인공으로 유력하게 언급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클림트의 영원한 뮤즈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에밀리 플렉의 뿐일 것입니다. 클림트는 마치 수줍은 소년처럼 그녀에게만은 자신의 여성 편력을 숨기려 했고 언제나 정중했으며 그녀를 가장 친한 친구이자 영혼의 동반자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늘 꺼렸던 그였지만 그녀에게만은 수많은 엽서를 보내며 감정의 교류를 지속했습니다.
클림트에게 있어 에밀리 플렉에는 자신을 추종하는 주위의 수많은 여성들과 달리 자신의 의지로 함부로 가질 수 없는 욕망 그 너머의 존재였습니다. 평소 그녀를 대하던 클림트의 자세로 볼 때 키스 속 여인을 에밀리 플렉에로 바라보는 관점은 상당히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키스 속 여인이 그의 여타 작품 속 여성들과 매우 상이한 느낌을 갖게 하는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클림트는 1908년 비엔나 쿤스트샤우에서 키스를 처음 일반에 공개했고, 미완성 작임에도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곧 벨베데레 미술관은 클림트에게 키스의 구매 의사를 타진했으나 그는 마치 판매를 거부하려는 듯 당시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액수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벨베데레 미술관은 그의 다소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였고 결국 키스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벨베데레 미술관에는 큰 시련이 닥치는데요. 그건 바로 1999년 시작된 유대계 미국인 마리아 알트만의 아델레 블로우 바우어의 초상 원 등에 대한 반환 소송이었습니다. 오랜 소송 끝에 국제사법재판소는 마리아 알트만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렇게 벨베데레 미술관은 오스트리아의 모나리자라 불리던 아델레 블로우 바우어의 초상 원 등을 미국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이 작품들을 경매에 내놓는데 아델레 블로우 바우어의 초상 원은 미화 1억 3,500만 달러, 한화 약 1,470억 원이라는 당시 세계 최고가로 낙찰됩니다. 그럼 키스의 현재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당시 클림트가 키스의 판매를 위해 벨베데레 미술관에 제시한 액수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화폐 기준 25,000 크로네였습니다. 이는 현재 가치로 미화 24만 달러, 한화 약 2억 6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인데요. 이 액수는 당시 클림트를 비롯한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 통상적으로 판매되는 금액의 약 5배에 이르는 거액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클림트가 당시 아델레 블로우 바우어의 초상 원을 판매하며 받은 금액은 얼마였을까요? 그는 고작 4,000 크로네를 받고 아델레 블로우 바우어의 초상 원을 판매했으며, 이는 키스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이 두 작품의 가치를 당시 판매가와 아델레 블로우 바우어의 초상 원의 현재 낙찰가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키스의 가상 낙찰가는 미화 약 8억 4,300만 달러, 한화 약 9,18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가 됩니다. 물론 이런 단순 비교에 큰 의미를 둘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벨베데레 미술관이 클림트로부터 키스를 구매한 액수는 당시 세간의 평가와 달리 엄청난 헐값이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삶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을 묻는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와의 키스를 떠올릴 것입니다. 클림트의 키스는 너무나 로맨틱하고 에로틱한 작품으로 유명하지만 작가 자신의 내면 깊은 곳, 순수한 사랑을 드물게 묘사한 작품이기에 현재의 우리에게 더욱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번 이야기를 준비하며 키스라는 작품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